그러나 유엔을 비롯 세계 열강들은 티벳을 외면했고 달라이라마는 홀로 외로운 저항을 시작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의 저항이었다. 일체의 폭력도 개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세계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1898년 노벨상 위원회는 평화상을 그에게 수여한다. 이른바 동물권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무생물도 권리를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그런데 그 방법이나 가능성을 차치하고 보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그들에게 투영한 것은 아닐까? 그것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오키나와 기지 근처의 리조트 건설에 의해 규공이 생식하는 해역의 환경이 큰 피해를 받아 규공이 멸종의 위기에 처했다. 환경행정당국도 어떠한 보호를 위한 유효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불쌍한 것은 인간의 눈앞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저 멸종해 가는 운명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규공이다. 애당초 보호인가 개발인가라는 인론 자체가 계산의 산물이 아닌가? 종의 멸종에 처한 동물의 이름을 원고로 해서 인간을 고소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는가? 일반적으로 심리의 계시에 있어서 소송한 사항은 재판을 할지 어떨지, 또 소송하는 자 원고의 그 자격이 있는지 어떤지 원고 자격의 요건을 묻습니다. 대부분의 현행법은 요건으로서의 사건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생명이나 건강 등의 피해가 문제시 될 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정한 귀중한 동식물이 멸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은 만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에 열심인 시민단체 등이 자연을 대변하여 소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자연 또는 동식물의 원고 자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는 동식물은 주인 없는 동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동식물 내지 산림 등의 자연 그 자체는 그것이 아무리 우리 인류에 있어서 희소 가치를 가지는 귀중한 존재여도 그 자체의 권리의 객체는 되지만 권리의 주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대전제입니다. 야생동물은 주인 없는 동산에 해당되므로 소유의 객체로 해석됩니다.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소송 자격으로서의 원고 자격을 개인 또는 법인에 한정합니다. 즉 야생생물을 원고로 할 수는 없으며 또 제3자인 환경보호단체가 자연 그 자체의 대변으로서 원고가 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은 기각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른바 천성산 도룡뇽 소송으로 불리는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공사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를 주장하지만 대한지질공학회 등에 의한 정밀조사 결과 터널 공사가 환경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연물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도룡뇽과 같은 자연물은 사건을 수행할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미국에서 파리아라는 새는 원고가 되어 승소했습니다. 1974년 제정된 미국의 멸종 위기에 있는 종의 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이 법률의 대상이 되는 종을 원고로 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공동 원고 내지는 대변인으로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78년 하와이의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파리아라는 새의 보호를 요구하는 소송은 자연보호단체 시에라 클럽과 파리아 공동 원고로 소송하여 첫 번째 공소심을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의 보호법에 기초한 시민소송에 관해서 멸종위기종인 새의 원고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자연물의 권리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서는 현재도 철학 윤리학 분야에서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정론자들은 윤리는 행위 규범이며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에 윤리의 범주는 미치지 않는다.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지만 자연물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식물이나 하등 동물에는 욕망, 욕구가 없으므로 법률로 지켜야 할 이익도 없다. 자연물의 생존권을 인정하면 인간은 식량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멸망할 수밖에 없다며 반론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의 권리 논쟁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자연물에게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인간이며 동식물, 숲을, 산, 강 등은 여전히 논쟁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연물의 권리를 지지하는 자도 사실은 인간으로 결국 인간이 자연물의 권리 여부에 대한 판정자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자연을 현재의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사실은 인간의 가치 판단입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 이외의 자연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 의무를 지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 점에서는 인간 중심주의, 공리주의, 쾌락주의라고 하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만으로 훌륭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 및 자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의식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유인원이라든지 돌고래, 고래 종류는 그렇다면 준인간 정도로 취급해도 되지 않는가? 라고도 말합니다.